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오늘 근데 너무 또 비판적인 얘기를 저도 좀 즐거운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이미 저는 카더라로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저도 나름 많이 이렇게 톤 다운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또 이런 비판적인 내용을 또 한번 테슬라 이야기까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래도 개인 채널이고 그냥 호심탄회하게 그쵸, 재밌으려고 만드는 건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건데 근데 항상 감정이 이렇게 좀 뒤섞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냥 개인의 의견으로 치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의 갈 거니 있게 감사합니다. 커피 한 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필즈 커피가 요즘 하긴 그 모히또 땡기긴 하네요. 포커서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드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보드 보고는 카메라 수가 늘은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미 유출된 그런 사진도 보여드렸죠. 근데 거기서는 카메라가 안 늘었는데 오히려 하나가 줄었다니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드만으로 또 판단하기는 그러니까 다 추측인 거죠. 그리고 나중 어떤 용도를 위해서 남겨뒀을 수도 있는 거고 업그레이드용인지 아니면은 다른 용도로 쓰는 건지 테슬라만이 알겠죠. 여튼 그런 부분적인 정보로 너무 이렇게 섣불리 또 판단하는 것은 역시 금물일 것 같긴 합니다. 항상 포커스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GM 얘기인데요. 이미 저는 카더라와 이미 이 배터리 리콜이 작년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슬쩍 저도 얘기를 했었고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너무 까는 것 같아서 자제를 했지만 저 이제 어느 정도 미국에서 이렇게 트위터나 이런 데서 공론화 되니까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GM의 간판 트럭입니다. 험머 EV, GMC가 내놓은 GM 산하 브랜드죠. 정말 200kWh가 넘는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간판 플래그십 트럭인데요. 생산량이 하루 한 12대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얘가 나온 지 15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대량 생산을 못하고 있는 거죠. 참 참담하죠. GM이 하면 많이 만들 수 있을 거다. 테슬라가 너무 다시 한번 양산을 너무 쉽게 보이게 하는 겁니다. 이런데도 테슬라가 무슨 기존의 레가시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뛰어들지 않아서 열심히 그냥 땅 짓고 헤엄치네 그러지 않습니다. 전기차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만들기 정말 어렵습니다. 1년에 계산해보면 4,300대 정도라고 이미 계산도 친절하게 해주시네요. 과연 하루에 12대 만드는 차에서 서플라이 체인 이슈라든지 이런 걸 논할 수 있는지 아마 이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엄청난 손실이 나기 때문도 더 유력하겠죠. 근데 이렇게 생산량이 또 못 느는 이유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이걸 심층 보도를 좀 더 했는데 배터리 실링이 이미 작년에 리콜 이거 있었습니다. 배터리 팩에 문제가 있어서 리콜이 됐는데 여전히 퀄리티 이슈로 거기다가 월스트리트 저널이 좀 더 이제 하나 더 알려준 게 really 캐딜락에서 이제 고급 전기차로 이제 내놓은 것도 이것도 지난번에 보니까 작년에 한 122대? 여기도 생산이 극도로 저조합니다. 이제 한 1000대 팔았다고 여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작년 이후로 그 정도 팔았다고 현저히 낮죠. 반면에 테슬라는 오지게 팔고 있죠. 그러니까 험머든 캐딜락 lyric이든 참 갈 길이 멀고 다 배터리 퀄리티 이슈입니다. 근데 이제 팩의 이슈인데 아직 정확하게 이제 GM이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GM은 전통적으로 LG한테 굉장히 많은 걸 예를 들면 볼트 같은 경우는 사실상 GM이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LG가 거의 다 만든다시피 할 정도의 얘기들이 있었죠. 그 볼트도 리콜 맞아서 배상금에 엄청 손실을 물고 지금 만드는 것도 배터리 팩은 아니지만 약간 화재 위험도 최근에 리콜이 있었죠. 프리텐셔너에 이제 스파크 일어나면 거기다가 이런 사태까지 그리고 딜러십에서의 문제라든지 이러니 과연 이런 데서 만드는 차를 사고 싶냐라는 거죠. 이게 분위기가 그러니까 썩 좋지 않습니다. 여전히 퀄리티 이슈라든지 지난번에 포드는 불이 났었죠. 근데 이런 회사들이
한국에 K 배터리를 사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사주는 회사들이 이렇게 힘이 들어서야 그 배터리를 참, 어디다가. 옛날엔 테슬라가 안 사면 GM이 사면 되지만 GM도 이렇게 힘듭니다. 포드도 힘들고, 폭스바겐이 사주면 된다고 하면 폭스바겐도 미국에서 저조하죠. 이런 대형 회사들이 저조한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힘든 상황. 그래도 전기차는 테슬라를 필두로 꾸역꾸역 늘고 있지만 안전성의 문제에 있어서 참 우려가 참 이러면은 제가 또 너무 중국 편을 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배터리만 솔직히 봅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 그게 중국의 주력 제품들이라 그런 거죠. 근데 이런 행보들 그러니까 다음 파트너로 GM이 삼성 SDI와 실린드리컬 배터리를 하는 거 저는 응원합니다. 제가 이미 과거 영상에 중국이 하든 한국이 하든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팩트를 이런 현실을 전달해 드리고 싶은 거죠. GM은 자동차 회사들은 정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고 이걸 만드는 게 전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왠지 이게 에너지 덴시티를 올리려고 하면은 실링이라든지 퀄리티 그리고 화재 이런 문제들을 계속 안고 가지 않습니까? 그 볼트 때 해결이 됐다고 하지만 제가 들리는 조금만 썰을 풀면 그게 그렇게 클리어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꾸역꾸역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원통형 잘하길 한국 업체들이 당연히 인산철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가형 인산철이든 그게 아니든 망간이든 이미 LFMP라든지 과거에 제가 배터리 종류에 대해서 그리고 함량, 비율 어떻게 만드는지 단결정부터 해서 과거에 그런 논문 오늘 논문도 소개할 거 합니다. 간만에 논문도 읽었습니다. 네이처의 서스테너빌리티에 나온 IRA법에 대한 분석에 대한 논문을 읽었는데 이것도 재밌어서 쉐어할까 합니다. 제가 그동안 예측했던 내용들이 고스란히 다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이런 뉴스만 보더라도 불안불안한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한국 업체가 이렇게 훌륭하게 삼성 SDI가 이런 방향이 저는 좀 더 맞지 않을까. 그리고 아직 자동차 업체들은 싼 배터리 그걸 한국 업체들이 잘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근데 이제 들리는 소문에는 대응이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죠? 이 친구들이 이렇게 만드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도처에 계속 그냥 들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킬레스건들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현실이 이렇다라는 거죠. 현실이. 이러니 사이버 트럭을 기대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사이버 트럭이 늦게 나왔다 그러는데 포드도 문제고 GM도 문제고 아니 이 발표한 지가 언젠데 일론 머스크가 느리지만 업계의 이런 현실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계속 나온 지가 이거 발표한 지가 언젠데 계속 미뤄지고 생산량도 못 맞추고 오죽하면 트위터에 야 이렇게 만들면은 저 오도 받은 걸 만족시키려면 19년이 걸린다라는 이런 비아냥 얘기도 들리고 이건 사실상 R&D 프로젝트의 프로토타입 만드는 수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결코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플러스 오늘 GM은 안 자른다고 그러더니 다시는 구조조정 없다고 그러더니 2주 안에 이제 발런터리로 이제 바이아웃 그러니까 한국어로 이거 찾아보니까 희망퇴직 뭐 이런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또 구조조정을 감행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정확한 거는 얘기를 하고 있진 않더라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미국 내 일하는 것의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GM은 전 세계적으로 한 8만 명, 그리고 미국 내 5만 명 좀 넘게 있는데,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2만 5천 명한테, 근데 이거는, 정확히 숫자는 아닙니다. GM이 정확히 까고 있지는 않지만, 그냥 이 어퍼를 받은 사람들이 요즘은 블라인드라든지, 뒤에서 다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회사 얘기 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또 취재돼서 커뮤니티 얘기가 돌기 때문에 그 정도라고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참, 얼마나 수익이 안 나면, 그러니까 전기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가 그동안 계속 얘기하는 이 친구들은 더 많은 부담을 지고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을 덜기가 무지무지 힘들다고. 그래서 진퇴양난이고 참, 여기가 진짜 발 한번 까딱 잘못 들이면은 진짜 그렇게 너무 잠믹된 미래만 있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현업에서 얘네들이 차를 팔아줘야 되는, 전기차를 많이 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테슬라는 그것을 이제 생산 혁신과 기술력으로 대단한 기업입니다.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이렇게 또 자른다든지 변모를 엄청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현실이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현실이 지금 이렇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억지로 막 이게 정부가 하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저도 그래서 이런 논문까지 최근 따끈따끈하게 올해 3월 6일에 나온 네이처 유명한 저널이죠. 여기에 나온 IRA법 분석 논문이 나와서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거 넘어가기 전에 플러스 포드 마기도 저번에 가격을 깎았죠. 테슬라가 가격 깎으니까 이렇게 힘들고 배터리 안전성에다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테슬라가 자신들의 혁신을 무기로 가격을 깎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마지못해 또 가격도 깎아야 되죠. 그때 이미 한번 얘기를 했는데 머스탱 마기도 그 깎는 게 그렇게 이뻐 보이진 않죠. 그래도 소비자들한테 어떤 저변 확대나 그렇죠. 이건 소비자들한테 좋은 얘기니까요. 근데 저가형 모델은 찔끔 생색냈고 좀 고급 모델과 이런 것들 좀 제가 과거 이미 얘기를 했었는데 중국도 깎았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에서도 꽤 조금은 뭐 적게는 아니더라고 꽤 파는데 여기도 미국만큼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방위적인 압박들 나도 트랜지션으로 변모를 해야 돼서 구조조정에다가 혁신에다가 저기 잘 나가는 친구가 가격을 계속 깎고 들어오니 거기다 중국 애들도 깎고 들어오죠. 이러니 여기서 깎아야 되니 자동차 회사들이 전혀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굉장히 하루하루가 여기도 참 힘듭니다. 정부가 드라이브는 걸지만 이러다가 정말 이 상황이 이렇다라는 거를 그냥 이 느낌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막 배터리 회사들이 막 주면 신나게 전기차를 그것도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다. 정말 GM의 대표 간판 모델인 볼트 EUV랑 EV가 어떻게 팔릴지 그걸 정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고급 모델들의 이런 시행착오 그러니 전혀 사이버 트럭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장이 이렇다라는 거.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너무 스팟라이트를 받아서 그렇지 느려지는 거 여긴 더하다라는 거죠. 좀 관심이 덜해서 그렇지 여긴 15개월 동안 일했습니다. 일했는데 별로 이걸 이미 돌아다니는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자 이제 IRA법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심층으로 이렇게 논문까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참 열심히 읽었는데 여기도 머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그나마 긍정적인 얘기는 테슬라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미 앱스트랙트에 나오는데 그리고 이런 논문도 제가 좀 서플리먼트까지 그 내용들을 막 이렇게 봤는데 샅샅이 봤는데 이거를 100% 믿을 수는 없고요. 이게 또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네이처라는 물론 모든 네이처 저널들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자매지들 여기도 좀 논문 갖고 장사를 하는 요즘은 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즘 이런 쪽의 논문들이 리뷰어라든지 피어 리뷰라든지 에디터들 나름의 자정작용들이 잘 작동을 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100% 객관적이고 100% 신뢰할 수 있는 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데 나올 정도면은 충분히 참고할 만한 그리고 이걸 쓴 데가 미국의 유명 대학에서 노스웨스턴에서 쓴 거기 때문에 물론 100% 믿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얘기는 아닌데 결론은 테슬라가 만드는 NCA가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이나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저 IRA법에서는 80%까지 그 크리티컬 미네럴을 다 그 페어 트레이드 하는 미국과 이런 데서 구해야 되고 그거 다 이미 제가 지겹게 얘기했죠. 그런 조건들을 만족시켜서 할 만한 배터리가 현재로서는 테슬라가 하는 NCA가 그나마 근데 여기서도 참 재밌더라고요. 그나마입니다. 상세하게 보면은 시장 상황이 워낙 다이나믹하게 변하기 때문에 그걸 100%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왜냐하면 이게 가격 베이스로 할 건지 각 광물에 대해서 이게 매스 질량 기준으로 할 건지에 대한 시나리오들도 있고 이거를 100% 아주 맥시멈 캐퍼빌리티로 계산해서 그거를 아주 이상적인 걸 한 것과 베이스라인 임포트로 계산한 것과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염두에 둔 것이 있어서 이게 변수가 너무 다양해서 꼭 NCA가 테슬라가 하는 NCA가 완전히 유력하다라고 결론 짓기에는 좀 힘든데 역시 예상대로 그냥 느낌상 역시 오랫동안 미국에서 만들고
팩을 오랫동안 파나소닉과 한 게 그나마 그러니까 뉘앙스가 그 정도라고 하지 막 절대적으로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나 배터리를 NMC 811이 아니라 NMC 111, 622부터 해서 다양한 배터리를 이 니켈 함량에 대해서 이것도 이미 과거에 제가 지겹게 얘기를 했죠. 논문 가지고 그 함량을 전체적으로 평균 내서 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은 에너지 덴시티를 올리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반영이 지금 현실적인 반영이 덜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논문들은 검증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보시면 받은 게 2022년 6월입니다. 작년 9월. 근데 그럼 논문을 쓰기 위해서 자료도 수집하고 이게 뭐 한 달만 뚝딱 이런 나온 논문들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 반영이 덜 됐고 억셉된 건 2월이고 최종 퍼블리시가 3월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검증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현실 반영이 좀 느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염두에 두셔야 된다. 다시 한번 저는 뭐 어느 특정 국가나 이걸 응원하는 게 저도 한국인인데 한국이 잘 됐으면 좋겠고 다만 근데 시장 흐름에 제가 생각하는 이 진실과 팩트가 이런 식으로 흐르는 것 같고 현실 기술에서는 이게 맞는 것 같다는 제 의견을 그냥 피력하는 것 뿐입니다. 이런 근거를 들이대서 그나마 그러니까 가격 베이스로 다 이 논문도 결론이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되냐 힘들죠. 이미 제가 지겹도록 얘기한 우리가 대부분의 서플라이 체인들이 이 리파이닝에 이런 것들이 중국의 의존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걸 다 다시 미국에서 이거 할 수 있겠냐. 여기서도 환경 문제라든지 미국에서 이거를 다 하려면 혹은 미국에 관련된 국가에서 하려고 그러면은 미국의 어떤 환경 규제나 이런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미국에서 하려면 그걸 직접 탈을 맞고 미국과 거래하는 나라인데 이제 페어 트레이드가 되는 나라들이면은 간접적으로라도 미국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국의 그런 환경 규제라든지 서스테이너블 에너지 규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그걸 간접적으로 때려 맞는데 이걸 만족시키면서 이런 크리티컬 미네럴을 쉽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얘도 있는데 과거에 RFS라든지 리뉴어블 퓨얼 스탠다드라든지 그러니까 바이오 퓨얼, 바이오 디젤 이런 것들의 어떤 생산 규정 이런 과거 사례도 하나 언급을 합니다. 저도 옛날에 언급을 했죠. 지금 중국을 때리는 게 이게 최초가 아닙니다. 근데 과거에 여러 번 있었는데 오바마 때부터 이미 여러 번 있었는데 실패로 미국 정부가 배운 거는 이게 살살해서 안 되겠구나 해서 결국은 세게 하는 그러니까 규모와 강도가 세지는 쪽으로 가지 이게 어떤 세세한 걸 보면은 루폴이라든지 부작용들을 낳아서 과거의 정책들이 그게 성공적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 예를 제가 가끔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논문에도 한 번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 이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도 오만 예를 들면 포드가 CATL 손잡듯이 그런 부작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가능할지 이제 정부가 더 세게 정말 더 세게 걸었는데 참 이제 쉽지 않다라는 거죠. 정말 샅샅이 밑바닥까지 모든 쓰는 정말 주요 광물들과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읽어보면 100% 믿을 건 아니지만 다시 한번 참고는 충분히 해볼 만한 거다. 거기다가 인산철도 여기 조사상으로는 전기차에서는 이게 쉽지 않다. 당연히 중국에 의존했으니까요. 근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있어서는 인산철이 충분히 그 배터리 디맨드나 이런 거를 맞출 수 있다라고 서플리먼트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산철과 NCA를 꼽더라고요. NMC는 좀 그렇게 썩 좋게는 보진 않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현실 반영이 느렸다. 그냥 참고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 조사를 샅샅이 한 이런 논문은 좀 귀중한 것 같긴 합니다. 이런 많은 정보가 뭐 검색 한 번으로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상세한 자료를 구할 수 있다 치더라도 이걸 분석하고 이런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지금 이걸 보시는 구독자님들의 기준은 못 맞출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의미는 있었다. 그리고 이걸 느낄 수 있는 거는 딱 한 줄로 얘기하면 이게 IRA법도 쉽지가 않고 아직도 지금 3월이 다 가는데 가이던스가 안 나오고 있죠. 배터리 광물을 어떻게 할지. 정부 머리가 터지겠구나. 이 논문을 읽으면서 그걸 확 느꼈습니다. 정말 쉽지 않구나. 지금 현 업계라든지 이런 사정도 봐야 되고 이런 고충들 이걸 어떻게 설정해서
그러면서 자국에 유리하게 이걸 해야 되는데 이런 복잡한 그물망으로 얽혀있는 이거를 이게 논문만 봐도 깝깝합니다. 깝깝해서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점. 단순히 실타래가 미국이지만 이게 또 실타래가 풀리지 않는다는 점과 현실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다시 한번 저는 이미 옛날부터 원통형 삼성 SDI와 GM이 좋은 결과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저는 그 배터리 무슨 말도 안 되는 인산철이 사라진다는 등 그런 것에 제가 약간 좀 발끈한 거지. 한국 배터리 회사들이 잘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